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에서 심화영어 1을 가르치고 있는 전석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조만간에 내년도 3학년에 올라가서 선택할 과목들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혹시 영어 과목 중에서 뭘 해보면 좋을까? 혹은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서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심화영어 1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은 심화영어라는 과목의 성격, 그리고 심화영어 1 과목의 목표,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과목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심화영어 1 과목과 함께 같이 선택이 묶여있는 그런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심화영어 1이라는 과목은요, 저희가 이제 3학년에서 선택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심화영어 1이라는 과목이라는 안내 자료를 보면 이 과목의 성격은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이고, 그리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분야라고 하면 혹시 꼭 어문 계열로만 가야 되느냐, 외교 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거의 모든 전공에 상관없이 무슨 학과에 상관없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의학 계열로 가면 의학 계열 전공 분야에 영어 관련된 영어로 되어 있는 서적을 보게 되고, 공학을 가더라도, 그리고 사회학, 경제학을 가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전공 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고등학교에서 심도 있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글들을 읽고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과목이 심화영어 1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화영어 1 과목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어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어려운 글을 보더라도 자신 있게 해독해내고 이해하고 주제를 골라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글을 읽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에 가서 전공과 관련된 글을 읽어야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글이니까 주제도 다양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언어,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 소통을 하면서 그들과의 의견, 문화 인식의 차이 등등을 꼭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과목을 통해서 문화 간 차이 이해에 대한 뭔가 견해, 지식도 좀 다듬어 봐야 하는 것이 이 심화영어 1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화영어 1 과목을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느냐, 어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면 좋으냐. 일단 중요한 건 심화영어 1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려면 일반 선택 과목은 먼저 이수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2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로 가든 과학기술 계열로 가든 의학 계열로 가든 어느 계열로 가든 상관없이 대학에 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보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열과 상관없이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영어 혹은 영어 이외의 영어권, 유럽 쪽 어디든 영어 관련 전공 아니면 어학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 외교학, 공학, 의학학, 보건계열, 경제, 경영 등 희망 전공 가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그 학과의 4년간의 혹은 6년간의 8년간의 교육 과정에 영어로 되어 있는 뭔가를 공부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심화된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그리고 3학년에 와서도 여전히 수능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고득점을 노려보겠다.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과목 평가 어떻게 되느냐? 심화영어1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1등급에서 9등급 내신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원점수,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 그리고 성취도 A, B, C 이렇게 성적표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단계 성취도 평가는 원점수에 의한 고정분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점수가 100점에서 80점이면 A라는 성취도를 주고요. 80에서 60점이면 B라는 성취도를, 60점부터 그 밑으로는 C라는 성취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어느 구간에 있으면 그냥 그 성취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절대평가니까 솔직히 내신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 과목의 이름이 심화영어1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수능의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수능의 유형대로, 수능 유형대로, 수능의 수준대로 수능도 보면 1번부터 50번까지, 45번까지 다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인데 지필평가는 한 번만 봅니다. 한 번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심화영어1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필평가는 5월에 1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좀 비중이 높죠. 그러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필평가 한 번만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3학년들 5월에 한 번만 보고 있고요. 문제 유형은 수능 유형이고 문항수는 30에서 3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다 객관식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는 그런 유형이 나옵니다. 수행평가가 비중이 좀 더 높고 예를 들면 지필평가가 40%, 수행평가가 60%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는데요. 수행평가는 사실 그 지도하는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심화영어에서 수행평가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수행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심화독해 연습, 좀 어려운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주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까 이제 과목의 성격, 목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말과 글로 표현한 게 있었죠.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수행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용고 3학년에서는 학생들 수능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터디 저널을 쓰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면 요약을 하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 수행평가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수업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기간, 제출 기간 맞춰서 원하는 형식, 정해진 형식만 맞춰서 제출하면 그러면 크게 감점받을 일이 없죠. 수행평가도 크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학교의 심화영어1이라는 과목은 조금 더 어려운 글을 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능 공부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이왕이면 대학 가서도 그 영어로 된 글을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택군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해야 될 심화영어가 어느 과목들과 묶여 있는가를 보면 국어의 심화국어, 고전문학 감상, 경제수학, 심화수학1, 미적분 총 이렇게 6개 과목 중에 하나를, 2개군요. 죄송합니다.
이 6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어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런 친구는 심화국어, 고전문학 감상을 하게 되겠죠. 나는 수학과 영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3개 수학하고 영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아마 평가, 지필평가를 한번 볼 거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을 테고 내신 등급 산출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리 1학기에 학교에서 열리는 그 학교 교내 교육과정 박람회, 선택과목 박람회에서 더 자세히 1대1로 만나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